앞서 애플하고 테슬라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딱 시점에서 대표님 보시기에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의 비중을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지. 지금요? 몇 대 몇? 5대5. 5대5. 네. 원래는 한두 달 전까지는 한두 달 전까지는 우리나라 6을 하자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5대5가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뭐 나중에 시간이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뭐 또 이상한 뭐 금투세 이런 거 하고 있어가지고 좀 불안해요. 사실은. 금투세 거의 넘어간 것 같은데요. 물 건너간 것 같은데요. 물 건너 가야죠. 네. 물 건너 가는 게 물 건너 정상인 가야죠. 거고. 정상이죠. 이게 말이 돼요. 뭐 준비가 어떤 보통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준비가 되지 않는 법안.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비가 안 된 게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법안. 아 근데 대표님 보시기에 민주당은 왜 그렇게 금투세를 밀어붙이는 걸까요? 진짜 말 그대로 사모펀드의 뒷배경을 얻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진짜? 사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금투세를 그렇게 밀어붙일까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저는 그건 진짜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 언젠가는 우리도 도입이 돼야 돼요. 미국처럼 수익 났을 때 22% 때리는 거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금투세를 도입하는 건 저는 아니라 보는 게 우리나라 경제 이 체력 자체가 그거를 감당할 체력은 아니에요. 뭐 미국이랑 우리나라를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금투세라는 거는 이제 제가 축구 되게 못하거든요. 보는 거 되게 좋아요. 되게 잘 알아요. 근데 축구 되게 못하거든요. 근데 저를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원탑으로 세운 거랑 똑같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비유가 진짜 찰떡입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준비가 된 사람한테 내보내야죠. 준비가 된 사람이 내보내서 똥볼 차도 욕먹는데 그렇죠. 준비가 전되지 않은 저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라 생각했는데 어떤 기자님이셨나 어떤 분이 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거기다가 이제 가셔가지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쪽에서 인터뷰를 답변을 뭐라 하셨냐면은 아직까지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전혀 없다. 역량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전혀 없고 시행이 되고 나서 시행령이 나오게 되면 그때 한번 보겠다 그랬거든요. 순간 뭘 느꼈냐면은 금투세라는 이런 정말 중요한 세금 관련 법안을 내는데 관계부처가 전혀 참여하지 않은 상황인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나 4대 보험공단이나 국세청이나 꼭 참여해야 되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올림에 따라서 어떻게 4대 보험이 바뀔 수 있는지는 협의가 돼야 돼요. 근데 기본이죠 그거는. 시행령이 나오고 나서 본데 그래서 저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아무 생각 없었구나. 준비가 안 된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아무 생각조차 안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행하려고 했었던 게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었다라 보는데 참 그 이유의 발언은 위험할 것 같아서 못 하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준비가 안 된 법안이라고 설명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준비가 안 됐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다 말 바꿔야 돼요. 이거는 생각이 없었던 법안이에요. 그냥 준비조차 안 된 법안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국 주식은 아직까지 리스크 요인이 많이 산재돼 있다. 그래서 5대5 물 건너 가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되게 좋은 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역대급으로 들어와주고 있고 물론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저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수급의 메인 주포로 자리매김됐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오히려 이게 낫다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정말 좋은 것과 최상과 최악이 지금 우리나라는 공존합니다. 밸류업이라는 좋은 것 그리고 금투세라는 최악 이 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투세 일단 뭐 연기는 됐지만 연기가 아니고 이거는 안 돼요. 빨리 취소해야 돼요. 아니 이미 많이 시장에 투자자들이 이미 많이 떠났습니다. 국장을.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차라리 미국 가가지고 22% 세금 내겠다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참 우리나라도 좋은 기업들 많은데 아쉬워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중국 경제하고 유럽 경제는 우리나라보다 더 안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기 들거든요. 그렇죠. 중국은 최악이죠. 사실 중국은 지난번 트럼프 1기 때 붙지 말았어야 됐었어요. 그때도 제가 이제 미중 무역 협상 이런 얘기 나오고 뭐 분쟁 무역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뭐 또 전쟁이라는 단어 쓰지 맙시다. 오히려 또 우리 또 투자자분들도 무서우니까 저는 무역 분쟁 정도까지는 괜찮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때 중국이 막 성장을 하고 이제 막 그때 시진핑도 중요한 시점이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한번 미국이랑 붙어보자. 뭐 그때는 요즘에 쏙 들어가는데 이제 위안화를 기축 통화화 시키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막 무슨 한창 그 얘기 많이 나왔죠. 페트로 위안 이런 얘기 나올 때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이거 이러고 잘못하면 중국 진짜 죽는다고 이제 큰일 난다고 얘기를 했었던 상황인데 사실 그때
하면 안 됐었죠, 사실은.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해리슨이 되든지 트럼프가 되든지 간에 이 멱살잡이는 계속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자칫 잘못하면은 중국은 진짜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좀 살아보려고 여러분 최근에 보시면은 갑자기 알리바바랑 테무가 우리나라에 광고를 되게 많이 한 거 보실 겁니다. 그게 왜 하냐면은 중국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최고의 장점을 이용하는 거죠. 뭐 생산. 그래서 생산을 막 한 다음에 밀어내기 수출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 살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또 탁 튄 기업이 나왔습니다. 탁 튄 업종이 나왔어요. 컨테이너. 원래 컨테이너는 1분기 비수기인데 중국이 올해 초부터 이제 밀어내기 수출을 하니까 컨테이너에 대한 수요가 확 증가하니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도 확 올라가고 원래 2분기 때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1분기 때부터 막 올라가니까 야, 뭐지 해서 조선주가 갑자기 시청 좋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좋은 효과를 얻는 쪽도 있긴 있겠지만 중국 내부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뭔가 밀어내기 수출을 하려고 되게 노력은 되게 많이 하지만 좀 제한을 이제 많이 걸어요. 미국이 뭐 이제 중국산 전기차한테 그렇죠. 이제 뭐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뭐 중국에 뭐 그거에 세금 부과하겠다는 얘기 200% 100% 있을 때 저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1000% 부과해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미국 내에 중국산 전기차가 일단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렇죠. 없어요. 뭐가 있어야 뭘 세금을 부과해도 뭐가 되지. 없어요. 지금 돌아다니는 게 없거든요. 중국산 전기차가 저는 그래서 사실 중국이 전기차 생산했을 때 해외에다가 막 어디다가 막 수출하고 했을 때 그런 데이터 안 믿거든요. 근데 최근에 딱 중국이 걸렸어. 왜냐면은 미국이 관세 딱 때린다고 했을 때 중국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처럼 해외 수출을 그렇게 많이 못해 이런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중국이 유일하게 거의 수출하는 쪽은 유럽인데 미국이 야 우리가 100% 200%를 때릴 거야라고 딱 제가 봤을 때 정치적 쇼예요. 그거는. 딱 하고 나니까 미국의 우방 국가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지. 야 우리도 이렇게 때릴 건데 니들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도 움직였죠. 그렇죠. 유럽 움직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쫙 이제 세금이 가면서 천천히 이제 쪼아가는 방식으로 이제 미국이 중국을 푸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만일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면은 그 액션이 좀 더 있을 거예요. 충분히 있을 거라 봅니다. 근데 결국 이제 미국이 바라는 건 그거예요. 미안하다 미국 이걸 바라는 것 같아요. 네, 바짝 엎드리는 거. 근데 이제 중국이 사실 뭐 그럴지는 뭐 미지수긴 하지만 좀 그 두 국가의 관계 개선에 따라 가지고 이제 아마 중국 경기가 좀 바뀌는 부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는 사실 저는 이것도 아프지만 언젠가는 두 나라가 싸우긴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은 중국이 그 너무 이제 비합리적인 행동들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 빼가려고 했죠. 디스플레이 기술 빼가려고 했죠. 미국에다가도 막 기술 빼가려고 했죠. 이런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재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액션이 필요하긴 했습니다. 사실은 아프긴 했지만 그래서 일단 지금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앞으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치면 오히려 아예 정치인인 해리스보다는 사업가인 트럼프가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오히려 이제 그렇게 바짝 했을 때 트럼프는 그래 니들이 진작 그랬어야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중국 경기는 제가 봤을 때 당분간은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은 뭐 유럽에 대해서 경제 위기 뭐 경기 위기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이미 우리는 2010년도 초반에 이제 유럽 재정 위기라는 걸 한번 겪었어요. 그렇죠. 그러고서 그때 막 마리오 드라기 총재 나오고 막 한참 하던 그 시절. 근데 이제 그때 한번 우리가 이런 위기를 겪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1차적으로 한번 배리어를 만들어놨다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만일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어느 정도 이제 커버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저는 만일 세계 경제가 뭐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하면은 유럽은 진짜 좀 데미지가 있을 수 있다.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데미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듭니다. 그래서 불안불안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 좀 요것도 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좀 모니터링을 해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굳이 지금부터 걱정할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유럽이 좀 뭔가 컨셉이 없어졌죠. 옛날보다 유럽 하면 뭐의 강국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좀 되게 뭐 어떤 분은 이제 글로벌화되면서 좀 흐지부지됐다라고 하는데 조금 뭔가 명확한 컨셉이 없어진 거는 좀 그 나라의 그 지역의 경제가 조금 애매하고 컨셉이 없어졌다는 것과 좀 일맥상통하다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 봐요 저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제 그 퇴직연금 계좌랑 네. 그 연금저축 계좌에 네.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 ETF 중에 많이 담은 ETF가 네. 명품에 투자하는 ETF거든요. 아 LVMH. 네, LVMH, 네. 뭐 몽클레어, 그다음에 뭐 포르쉐, 페라리 이런 쪽 투자하는 그 네. ETF 모음이 있는데 네. 유럽 하면 명품 산업이잖아요. 맞아요. 명품 어떻게 보세요? 근데 명품이 네. 중국이 엄청나게 많이 사줘서 컸는데 네. 여기서 또 뭐 중국이 그렇게 추가적으로 명품을 더 많이 물론 살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네. 그런 방금 얘기한 뭐 LVMH나 이런 회사들은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 보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LVMH 그룹의 실적이 저는 이제 음. 저도 해외 방송을 하기 때문에 실적 피크 이 정도는 피크다 앞으로 이런 실적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때 어느 시점이냐면은 코로나가 거의 끝나는 시점. 사실 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많이 사줘가지고 한 거 분명 있죠.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여행 수요가 확 줄어들면서 그때 우리나라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우리나라 강남 신세계백화점이 네. 전 세계 매출 1위를 찍었어요. 단일 매장. 명품 매출로. 네. 와. 그걸 봤을 때, 그 제가 그거를 오히려 이제 증거로 대면서 나는 IMF를 직접적으로 얻어맞은 세대다. 정말 침체가 오면 저것도 안 팔린다고. 백화점 다 무너진다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명품 수요가 높은데 이게 경기 침체?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LVMH 그룹은 이제 중국이 많이 팔아준 거 더하기 이제 코로나 효과가 좀 컸죠. 사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빵 떴는데 뭐 최근에 뭐 노보노디스크 뭐 이런 거라도 뒤바뀌면서 좀 정상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명품을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명품에 대한 수요는 그래도 유지는 되겠죠. 근데 저 코로나 때처럼 과연 피크를 찍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부. 하지만 우리가 경기 침체를 예상을 할 때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미국에 있을 때 회사에 있을 때 저희 윗분한테 이제 들었던 것을 제가 요즘 많이 써먹었는데 뭐냐면은 경기 침체 걱정을 많이 걱정이 된다 그랬을 때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기업 비하하는 거 아니고 어떤 기업 더 좋다 하는 거 절대 아니고 포드 판매량이 줄어드는 거 걱정하지 말고 페라리 판매량 줄어드는 걸 걱정해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가 어차피 전체 소비의 대부분은 정말 이제 돈을 상위 많이 몇 상위 몇 %가 다 하기 때문에 포드 판매량 왔다가 그 자동차 판매량 해서 뭐 그때 막 뭐 만화임 뉴스 이런 거 봤잖아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그런 거는 그때 뭐 이자가 높아지면 뭐 줄어들고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바뀔 수 있으니까 그 만화임 뉴스 맞지도 않다 이런 얘기 오랜만에 듣네 이 만화임 지수. 네, 정말 오랜만에 들으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때 한동안 이게 또 유행이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침체 얘기할 때 자동차 판매가 줄어드는 거 이런 거 했을 때 에이, 어차피 금리 인상 기에는 자동차 판매 안 되고 론은 어차피 안 되니까 어렵다. 근데 금리 인하 줄어들면 자동차 판매 올라가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진짜 자동차 가지고 침체를 고민되면은 페라리 판매가 줄어드는 걸 봐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안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명품에 대한 걸 볼 때 명품에 대한 어떤 매출이 좀 줄어드는 걸 봤을 때는 뭐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는 있지만 예전처럼 코로나 때처럼 이제 피크를 찍을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되 이게 갑자기 빡 꺾이는 시점이 와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미국의 이제 상장사죠. 이제 여성분들 속옷 빅토리아 시크릿. 이 빅토리아 시크릿의 실적을 보고 이제 경기를 판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보면은 빅토리아 시크릿이나 아니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실제 소비자들의 일단 소비가 들어갈 수 있는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재화들이 몇 개가 있어요. 뭐 코카콜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좀 좋을 것 같아서 오히려 빅토리아 시크릿도 사실 보면은 비싼 속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비싼 제품들의 수요에 따라 가지고 침체를 좀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일단 뭐 그게 당장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전 침체가 온다 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최고점을 찍는 날은 오기는 어렵다. 다시 그런 병이 오지 않는 이상. 명품 말고 네. 그냥 일반적인 글로벌 소비재들 네. 있잖아요. 뭐 네. 맥도날드 있고 막 말씀하신 코카콜라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뭐 의류 회사도 있고 뭐 네. 요가복하는 룰루레몬도 있고 네. 나이키도 있고 나이키 네. 지금 완전 뭐 개박살 나고 있는데 나이키가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나이키가 지금 우리 때만 해도 나이키 나이키 없어서 에어포스, 그죠? 코스맥스, 네. 에어조단, 에어조단 정말 집에도 몇 개 있는데. 이름만 얘기해도 그죠?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브랜드였는데 소비재 단에서는 대표님 보시기에 그래도 이 회사만큼은 굳건하게 뭐 먹는 게 됐든 입는 게 됐든 네. 좀 견조하다고 보시는 회사 글로벌 소비 회사 중에 글로벌 소비 회사 중에 바로 알 수 있는 맥도날드 같은 기업들도 좋다 보고 있고 코카콜라도 괜찮다 보고 있고 그 웬만한 소비재 기업들은 저는 다 괜찮게 봐요. 오히려 안 좋은 기업들을 말씀드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걸 말씀해 주세요. 그럼 안 좋은 기업은 저는 나이키. 나이키 앞으로 계속 안 좋을 거라 보세요. 왜냐하면은 나이키는 이게
저는 나이키도 결국은 애플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봐요. 전략 실패. 음. 왜냐하면 나이키란 기업이 예전으로 돌아갔을 때 빵 뜰 수 있었던 게 왜 떴을까요? 마이클 조단. 마이클 조던이란 한 사람의 어떤 브랜드로 그쵸. 인해서 네. 엄청난 이제 세부 브랜드를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네임밸류가 높아질 수 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도 이제 NBA를 너무 좋아하고 농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런 스포츠 업체들이 어떤 스포츠 스타와 한 명과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 스포츠 스타가 자체 브랜드를 만드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키는 이제 그런 전략을 빨리빨리 바꾸고 했었어야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아직까지도 에어조단 팔잖아요. 맞아요. 아직까지도. 전 그건 진짜 아닌 거라 봐요. 그래서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지 못한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나이키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좀 보고 있어가지고 그거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필립 나이크 회장 있을 때는 뭐 그때 진짜 막 강하게 베팅도 했었지만 지금은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가지고 나이키는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좀 뭔가 최근에 트렌드에 맞는 트렌디한 전략, 경영 전략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주가가 쉽게 올라오지는 못할 거라 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나이키는 또 중국이 중요하지라고 하잖아요. 중요하죠. 그렇게 치면 중국이 안 중요한 건 없어요. 다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반도체 하면 중국이 중요하죠. 중국이 소비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근데 뭐 내수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1등인 나라는 미국입니다. 다들 중국이라고 계시는데 미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에 판매되는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나이키는 저는 다른 것보다는 뭐 제품의 퀄리티 이런 것보다는 다양한 도전을 되게 많이 해요. 원래는 되게 마른 모델들한테 옷을 입혀가지고 이제 광고를 찍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일반적인 어떤 몸매를 가지신 분들 이제 광고 모델이 되는 그런 시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것도 좋긴 좋지만 뭔가 이제 새로운 경영 전략이 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부진한 부분이 나이키가 좀 되게 아쉬운 부분. 그래서 나이키 같은 경우는 소비재 중에 사실 제일 걱정되긴 해요. 솔직히 아쉽죠. 이제 국내 주도주 얘기를 네.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주도주 지금 너무나 명확하게 이제 4개의 산업이 달리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제약바이오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너무 어렵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보시기에 제약바이오 그래도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안 낄 수밖에 없는 산업이죠. 왜냐면 2차 전지나 반도체 대체할 만한 사이즈 되는 게 저는 제약바이오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 아니면 앞으로 투자하실 분들한테 뭐 어떻게 좀 제약바이오는 이런 거는 뭐 좀 꼭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라라든가 아니면 대표님 보시기에 제약바이오 중에 아까 살짝 뭐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일리 그런 쪽 얘기하셨는데 제약바이오 쪽에 좀 유명하다고 보는 기업. 저는 사실 제약바이오가 너무 어렵고 그거 공부해서 이제 할 시간에 차라리 딴 거 공부하는 게 낫겠다는 오히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옹달 책방에 한 2달 전쯤 나와가지고 제약바이오를 처음 얘기했거든요. 그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되게 어려운데 이 업종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라고 제약바이오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안 올라갈 때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2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 경기 침체 이런 거 되게 어려웠을 때 삼성그룹이 우리 여기 투자할 거야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오였어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미래먹거리로 생각하고 삼성그룹에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 주가가 낮게 계속 바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로 저는 100만 원 넘어갈 거라 보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 넘어갔을 때 스플릿을 할 수도 있다. 오히려 그것도 이제 주주밸류업 시스템이랑 연결돼가지고 주가 한번 부업시킬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바이오 에피스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셀트리온에 대한 얘기는 제가 자료 이 상황에서 한번 더 띄워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MSCI 홈페이지에 있는 MSCI 코리아 인덱스 히트맵이라는 건데 각각 지역별로 이제 MSCI 그 지수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나온 건데 MSCI 코리아 인덱스의 1위부터 10위까지만 일단 공개가 돼 있어요. 근데 보시면 딱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했을 때 어디에 투자할지가 보입니다. 근데 유일한 바이오 기업이에요. 셀트리온이. 셀트리온이 한 7인가 8인가 이거 순위 왔다 갔다 하는데 7인가 8인가에 셀트리온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유일하게 몇 개 있는 게 있어요. 2차 전지 중에 유일하게 있는 게 포스코홀딩스고. 포스코홀딩스 있죠. 네. 그리고 그리고 바이오 중에 유일한 게 셀트리온이고 그리고 금융주가 2개 있더라고요. 신한이랑 KB. 신한 KB. 네, 신한 KB 2개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좀 판단을 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이거 어떻게 뭐 월별로 업데이트가 되나 아니면 월별로 월별로 업데이트가 네. 되나? 월별로 굉장히 좋은 지표인데 이거. 네.
제가 이거 네. 대표님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저 좀 보여주세요. 네. 좋네요. 네. 대표님께 도움이 됐을 때 제가 감히. 저는 이거 MSCI 히트맵 지수는 사실 처음 들어봅니다. 네네. 솔직히. 예. 저는 뭐 네. 예전에 미국 회사에 있을 때 네.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다가 굉장히 봤는데 이거 네. 그- 자료하면 꼭 띄워주세요. 그거 보면은 네. 이제 지역별로 대표님 나중에 제가 보내드리면서 네네. 말씀드릴게요. 지역별로 다 볼 수 있어요. 아, 프론티어 다 볼 수 있기 네네네. 때문에 네. 재밌습니다. 이거 너무 재밌겠네요. 네, 그래서 요걸 보시면 저 이게 외국인들이 보면 우리가 MSCI가 이제 리밸런싱 될 때마다 이제 휘청휘청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보통 보면은 외국인들이 뭐 펀드를 구성을 할 때 일단 MSCI나 FTSE 기준으로 구성을 해요. 그랬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봤을 때 뭘 좋아하냐를 한 번에 할 수 있는데 그냥 일단 삼성이 40%입니다. 삼성전자 네. 우선주 있고 현대차 있고 기아차 있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있고 뭐 KB금융그룹이 있고 플랫폼 중에 유일하게 위에 있는 게 네이버예요. 네이버 있을 거예요. 네이버 잘 나왔던데.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떤 이제 상황을 외국인들이 관심 있는 걸 볼 때 그런 지수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는데 다시 바이오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셀트리온을 봤을 때 저는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사람들 왜 보통 100만 원 가지고 투자하면은 100만 원짜리 한 주 사는 거나 뭐 20만 원짜리 다 똑같아요, 그쵸, 솔직히. 그쵸. 근데 기왕이면 난 많았으면 좋겠어.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셀트리온이 그런 입장에서 보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유난히 우리 정진이 형님 네. 대장님이시죠. 서정진 회장님. 네. 유튜브에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갑자기 활동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나 그럼 뭔가 주가가 움직일 것 같아요. 네, 북미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막. 네. 그래서 막 미국 가셔가지고 네. 막 이것저것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막. 그래서 여전히 살이 찌셨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액션들 봤을 때 셀트리온에 대한 주가는 뭐 합병 끝나고 나면은 사실 저는 한 2년 전쯤에는 오히려 헬스케어를 밀었어요. 왜냐면 서정진 회장이 제일 비중이 높기 때문에 헬스케어를 밀었는데 셀트리온 오히려 좀 지금 좀 좋은 거 합병 이후에 좀 좋은 것 같아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요 두 가지 기업은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둘 중에 하나 네. 골라주세요. 한 둘 중에 개만 딱 하나? 골라주세요. 둘 중에 하나. 네. 주가 신경 쓰지 마시고 네. 둘 중에 더 경쟁이 왜냐면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둘 다 이제 네. CDMO, CMO 하지만 맞습니다. 다르죠. 셀트리온은 네. 그 바이오시밀러 복제약 쪽에 더 포커스가 돼 있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생산 쪽이고 그렇죠. 복제약은 사실 셀트리온이거든요. 왜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 바이오 에피스가 음. 복제약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래서 둘 중에 CDMO랑 복제약이랑 어느 게 더 성장성 있다고 보는지. 저는 성장성 둘 다 있다 보는데 그럼 딱 두 가지로 선택하겠습니다. 첫 번째 MSCI 코리아 인덱스에 유일하게 있는 셀트리온. 그리고 두 번째로 네. 복제약이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꽤나 많은 약들 그 라이센스가 끝나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유였어요. 이게 진짜 좋은 투자해야 되는데 네. 25년, 26년 엄청 많이 끝나요. 엄청 몰려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네. 셀트리온이네. 네, 그러네. 셀트리온이랑 에피스네. 둘 다 사야겠네. 라고 넘어가죠. 또. 셀트리온 매수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제가 그냥 이거는 없는 사실 말한 거 아니고 내피셜 말한 거 아니고 딱 제가 보여드린 자료에 MSCI 코리아 인덱스에 셀트리온이 있고 첫 번째 그리고 실제로 25년, 26년도에 많은 이제 그 제약 그 약들의 라이센스가 끝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측면에서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내피셜 아니죠 이 정도면? 그럼요. 전혀 네. 내피셜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도주 이제 방산. 방산이 사실은 트럼프의 최대 수혜주라는 얘기가 있고 주가도 안 빠지고 너무 네. 견조하거든요. 네. 근데 가성비 뭐 K 무기가 가성비 전략으로 가성비만 사실 부각됐는데 호주의 그 독일 업체 라인메탈 네. 제치면서 네. 야 이건 기술력으로도 완전히 그러게요. 검증됐다. 놀랐어요 좀. 사실 전차 네. 그 끝판왕이잖아요. 전차 군단을. 네. 그걸 제쳤잖아요. 네. 그러면 뭐 기술이나 그 사실 검증 글로벌 기업들한테 이제 글로벌 국가들한테 검증을 받은 거고 제가 또 최근에 들은 거는 야 유럽이 야 K 방산이 너무 많이 치고 들어오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거 생산해야겠어 맞아요. 하는데 우리는 전시 상황이고 그들은 네. 전시 상황이 아니니까 네. 막상 그렇게 공격적으로 생산 캐파를 늘리기가 어렵죠.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럽에 가서 선점 효과 누린 게 이게 당분간은 깨지기가 상당히 어렵죠. 힘들 거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 방산 계속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세요? 저도 이게 사실 이 사업할 때 참 중요한 게 저도 사업을 하지만 이 운때가 맞거든요. 운때가 맞는 게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누군가가 알아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사실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우리나라 방위 산업 기업들한테는
정말 큰 해외적으로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봐요. 물론 전쟁이라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사실 저는 방산주 뭐 제약 뭐 이런 뭐 코로나 관련주 이런 거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전쟁이 없으면 그런 게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뭐 그럴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또 투자의 측면으로 이제 순수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이제 이런 전쟁이 있을 때 우리나라가 가성비가 좋다라는 얘기가 처음에 떴지만 지금은 이제 퀄리티도 받쳐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방산 관련 기업들은 뭐 되게 좋은 게 많아요. 한국 뭐 카이도 있고 뭐 하나도 있고 되게 좋은 기업이 많아가지고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에 저도 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는 다 좀 드라이브를 걸어줬으면 좋겠어요. 시장도 올라갈 때 저도 사실 2차 전지 좋아하고 반도체 좋아해요. 근데 2차 전지가 원탑으로 계속 혼자 이끌고 가는 시장, 반도체가 혼자 이끌고 가는 시장, 삼성이 이끌고 가는 시장 좋지 못하거든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업종이 사실 방산, 조선, 우리나라 잘하는 것들, 뭐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이런 다양한 업종들이 돌아가면서 서로 바톤 터치를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끌어올리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투자할 때 에이 무슨 방산이야, 뭐 반도체지, 뭐 무슨 방산이야, 전기차지 이러지 않고 정말 포트폴리오를 나눠가지고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들은 쭉 사놓고 얘가 올라가서 좋고 얘가 올라가서 좋고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 보거든요. 방산 저는 그 라인업에 충분히 넣을 수 있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주도주 중에 이제 마지막 라인이 이제 화장품하고 조선주. 네. 조선주는 좀 왜냐면 제가 조선 관련된 업계 엔지니어로 한 10년 넘게 일해서 조선은 이게 구조적인 성장 사이클 한번 돌입하면 꽤 오래 가는데 그쵸. 조선하고 화장품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조선은 사실은 저는 이것도 조금 문대가 맞았던 게 맞았다. 미국이 지금 중국을 때리고 있잖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 조선은 잘해요.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서 불만이 있어요. 너무 일하는 분들을 안 챙겨줘요. 그 물론 이제 수주 달라고 너무 후려치기 하니까 너무 이제 싸게 수주를 받아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좀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바라는 거는 실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복지나 좀 신경 쓰고 좀 많이 좀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거 지금 그거지만. 굉장히 심각해요. 전부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되고 있고 그렇죠. 아마 이제 용접도 로봇이 더 훨씬 많이 하는 네.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시대의 흐름인가요? 어쨌든 뭐 그런 안타까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되게 잘했어요. 근데 중국이 역시나 또 들어오면서 싸게 하면서 문제가 됐는데 결국은 또 이제 싼 건 비지떡이라는 얘기는 어쩔 수 없죠. 우리나라가 완벽한 기술력이에요. 뭐 LNG 선이든 뭐든지가 우리나라는 진짜 완벽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거 없어질 거라 보진 않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싸게 수주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중국 쪽 배 들어오지 마라 미국에서 이런 상황으로 발생해서 되게 뭐 좀 재밌는 상황이 좀 연출됐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치면은 오히려 그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 이 푸시가 이제 지속되면은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당분간은 계속 얻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졌었고 배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그리고 컨테이너 쪽 하는 것도 앞에서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중국이 밀어내기 수출을 하면서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하이 운임지수 올라가고 1분기 때부터 올라가고 2분기 어차피 성수기 이렇게 하니까 실적도 좀 좋아지고 그러니까 아예 구조적으로 비행기로 치면은 활주로 달려가지고 테이크오프한 것 같아요. 붕 띄운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정도는 이제 이 조선업종에서는 투자를 좀 이어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조선도 좀 넣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어떻게 보세요? 화장품 결국 중국이 중요하죠. 중국이 중요한데 옛날 딸공들 막 따갈 때 근데 이게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이 K-팝이란 걸 등에 업고 미국이나 유럽 쪽이나 이런 쪽에도 되게 많이 팔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이제 우리도 사실은 중국향 수출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서 우리도 미국 눈치를 보면서 중국의 수출을 못하면서 아팠지만 뭔가 탈중국을 할 수 있었던 되게 좋은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매출 구조를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이제 새로운 매출처를 찾게 됐고 이에 따라서 뭐 미국이나 유럽이 대체가 좀 되고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동남아 국가가 대체가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즈니라는 기업을 예상을 해보면은 디즈니는 사실 보면 거의 뭐 만화나 아니면은 이제 그 디즈니랜드 매출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디즈니랜드를 못 열게 되니까 OTT로 딱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이게 제가 그때 디즈니 분석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원래 없었던 OTT가 생긴 거다. 그래서 음. OTT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뭐 가입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코로나가 딱 없어지게 되면은 디즈니랜드라는 원래 이제 완벽한 매출처가 살아나게 되면은 없었던 매출이 생긴 거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숫자는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화장품도 마찬가지라 봐요. 원래는 생각 못했었던 쪽으로 이제 막 활로를 만들어가지고 활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매출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랑 중국이랑 언제까지 싸우겠습니까? 뭐 싸움이 길 수도 있겠지만 그랬을 때 중국의 관계가 좋아져가지고 우리가 다시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매출처를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기존 게 좀 움직여주면은 저희는 숫자가 더 올라갈 수 있죠. 이런 상황이 될 거라 봐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그래서 아팠죠. 몇 년 동안 되게 아팠는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제약바이오 사실 밸류에이션 논하기가 좀 어렵고 어렵죠. 제약바이오 빼고 네. 전력기기, 네. 방산, 네. 화장품, 전력기기. 조선 네. 4개 중에 밸류에이션 대표님 보시기에 그냥 주도주 다 4개 네. 지금 주도주인데 네. 밸류에이션적으로 가장 매력 있는 건 어디인 것 같아요? 저는 어렵다. 네. 조선도 좀 4개 중에 하나. 네. 전력기기, 조선, 전력기기 패스. 네, 패스, 네. 조선, 화장품, 네. 방산. 방산 중에 밸류에이션 매력. 밸류에이션 매력. 네. 다들 좀 논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화장품도 일단 전 사실 좀 빼놓고 네. 지금은 저는 방산이나 방산이네요. 네. 네 방산 쪽 방산이 그나마 방산 쪽. 주도주 중에서 그나마.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그쵸. 방산 아니면 조선 쪽이 조선 쪽이 될 것 같아요. 방산 아니면 조선. 음. 네. 그리고 이제 주도주 말고 네. 아예 관심 없는 네. 사실 지금 뭐 음. 이마트, 현대백화점 네. 이런 거 사람들 아예 관심 없고요. 그쵸. 그다음 뭐 대한항공, 네. 뭐 저가 LCC항공 아예 관심 없고요. 네. 뭐 카지노 파라다이스 이런 거 아예 관심 없고. 네.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초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네. 카카오 얼마 전에 김범수 회장님, 의장님 구속되고 네. 그래서 말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럴 때 역발상의 관점으로 관심 없는 아까 말씀드린 주도주 4개 말고 대표님 보시기에 아 이런 쪽 이제는 진짜 봐야 된다. 네. 전 항상 얘기하는 게 디스플레이. 와 디스플레이. 왜냐면은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 봤어요. 저는 이제 예전부터 이제 장기 투자를 많이 전 주로 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거든요. 근데 AI가 끝나지 않을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쫙 봤어요. 전기차 AI 제가 관심 있어서 쭉 보고 봤더니 공동 분모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디스플레이인 거예요. 왜냐면은 대표 생각해 보세요. MR 뭐 XR AR 기기 네. 그리고 반도체도 사실은 제가 뭐 어렵지만 뭐 그 막 반도체 블랙을 구해가지고 대표님한테 드리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못해요. 결국은 그것도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그쵸. 거에 하나의 부석에 불과하죠. 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더 빠른 이런 그래픽 카드가 필요한 이유, 그럼 더 고사양의 어떤 그 필요한 이유, 결국은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예를 들어 봤을 때 그런 제품들을 막 좋은 걸 다 끼워가지고 결국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얘가 없으면 그렇죠. 의미가 없어요. XR, VR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못 보면 의미가 없어요. 가상현실 못 보면 의미가 없죠. 그 결국 저는 모든 거는 다 디스플레이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언젠가는.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그렇게 길어질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보면 이제 지금 디스플레이 쪽에서 막 이래저래 치고받고 싸우는데 애플 쪽에서 좋은 소식 나왔잖아요. BOE 거 쓰다가 원래 이제 LCD 이런 거 쓰다가 이제 LCD 안 쓰고 이제 OLED 딱 들어오잖아요. 요번에 이제 아이패드랑 에어부터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어디 거 쓰겠습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거 쓰겠죠. 그렇죠. 이제 거의 걔는 다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중국이 따라오겠죠. 근데 저는 디스플레이를 봤을 때 또 얘기하면은 야 LCD 중국한테 다 먹혔는데 되겠냐? 그게 아니고 LCD는 이미 삼성이 버린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게 나왔는데 왜 LCD에 집착을 해? 우리 아직도 비행기 타면은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 LCD 있는 거 막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막 3D로 나온 시대인데 왜 LCD를 아직 쓰고 있냐고. 그러니까 시대가 안 된 거를 삼성은 그냥 내버려 둔 건데. 내버려 두고 새로운 걸 가고 그냥 옛날 거 중국이 먹은 건데 마치 삼성은 LCD를 중국한테 다 뺏겨가지고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중국은 생산은 정말 잘해요. 인정. 하지만 새로운 걸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삼성계 기술을 이제 가져가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죠. 삼성 거 사가지고 막 패널도 뜯어보고 하겠죠. 근데 못해요.
그 시간에 삼성은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낼 거고 LG 디스플레이는 새로운 걸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이 최근에 보면은 전 진짜 그거 되게 크게 봤는데 네. 대형 디스플레이는 사실 LG가 잘하죠. 그렇죠. 네. 삼성의 제품에 대형 TV에 네. LG 거 쓰는 거예요. 맞아. 그게- 와, 전 이거를 보고 획기적이었어. 네. 이거를 보고 음. 선택과 집중 음. 또 하는구나 니들이 음. 이 생각을 사실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확실히 디스플레이 쪽은 지금 아직까지 아무도 관심 없어. 제가 얘기하면 뭔 디스플레이냐 지금 반도체지 2차 전지 이러는데 한 켠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거나 이런 거 하시는 것처럼 한 켠에 한 5% 정도는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우리나라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쟁력 이미 기술력은 뭐 벤츠 거기 파넬에 LG 거 들어가고 하는 거 보면 이제 기술력은 이미 말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가 없어요. BOE 에이 무슨 소리야. 삼성 디스플레이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관심이 없는 업종 중에는 디스플레이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게 좀 명확할 것 같아요. 저는 좀 스토리도 있고 확실히 삼성 디스플레이의 최대 주주가 삼성전자죠. 돌려서 얘기한 겁니다. 네, 역시 네. 역시 또 삼성전자네요. 네. 그래서 그래서 네. 아무리 봐도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훨씬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네.